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며칠이 지났지만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용의자 2명이 붙잡혔지만 핵심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 저도 이 들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이 얘기가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100를 주겠으니 우리가 하는 일에 좀 동참해달라. 그래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했다. 우리 흔한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몰래카메라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리얼리티 쇼를 한다면 이제 방송국에 그 맞는 이제 그 스태프들이 있고 카메라나 이런 그런 이제 그 느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비공개 방법으로 이제 몰래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명 잡힙니다. 잡힐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다 사전에 공모가 돼 있고 그 공모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조금만 돼도 그냥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장난으로 만약 하다가 자기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고 이미 위험한 물질임이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만약 걔가 김정남을 죽이게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주겠다. 다만 이제 너네가 잡히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해라고까지. 이렇게 사전 공모가 된 상태에서 아마 저는 했다고 보고 있지. 이런 주장들까지 다 계획적인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그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파상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조직하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도 아마 사전부터 다 포섭이 돼가지고 다 계획대로 한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이 범죄의 어떤 방식을 그냥 이제 우연한 사고인 듯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의 방향이 공작원이 직접 나가서 쏘거나 독침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작원은 뒤에서 이제 지시만 하고 이제 지역의 깡패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테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이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또 이제 뭔가 지명이 되게 되면 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러 지원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공작 방식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뒤에서 아마 조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어설퍼 보이는 여성들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도 집중할 부분이 아무래도 사전 답사를 했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프레이도 미리 뿌려봤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심쩍은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남 씨가 옛날부터 이제 여자 또 술, 도박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을 잡으려면 이 사람이 자주 가는 술집이라든지 그런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다 있으면 아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김정남이 그 자기 신변에 위험한 그런 징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하고 다 단절을 하고 이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작을 모의할 때 그 김정남이 접할 수 있는 여자들을 이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아마 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김정남이 2011년도인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에도 자기가 고정으로 다니고 있는 이제 그 바 같은 데 가서 그 이제 자기 애인들과 같이 이제 놀고 이제 그런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남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호스티 이런 활동했던 이런 분들 그 매수해가지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김정남의 취향에 맞게끔 공작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의 결말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배후를 밝힌다기보다는 일종의 아까 저희도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청부살인 사건 정도로만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후는 우리가 못 밝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부살인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또 이제 죽은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사실 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일정한 부분 이제 지분을 떼어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문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남 자체는 그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이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지도부의 아들을 부탁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가 김정남을 보호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예. 그 장성택, 김경희가 약간 돌봐준 측면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예. 아버지가 돌봐주던 그 라인들 전부 다 숙청했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위험해지다 보니까 예. 이 친구가 이제 독자 생존을 위해서 뭔가 허덕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북한 당국이 봐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이 있을 때에는 예. 그 아들 김정남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예. 그 대외연락부 지금 이제 225국이죠. 예. 이 대외연락부의 광관주 부장을 직접 자기가 찾아서 김정남 문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광관주라는 사람은 그 김일성이 외편되는 쪽에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예. 거의 가문의 일원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오랫동안 대남 공작 활동을 해왔고 예. 그래서 지금은 광관주가 은퇴해서 지금 뭐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 광관주가 직접 주도해서 김정남을 봐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해도 예.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김정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감정 이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예. 사실 장성택이 그 중국과의 어떤 모종의 모략을 뭐 꾸민다고 할 때 예. 그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을 내세워가지고 만약 김정은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예. 김정남을 내세워서 이제 체제 전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이 김정남에 대한 아주 감정이 이제 나빠지는 측면이 있었고, 예. 그래서 아마 무리하게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더 이상 이제 김정남도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막바지 선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 길은 아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인데 예. 제가 보건대는 김정남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이 정보부서에서 아마 이러한 징후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예.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번 피살 사건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는 배후 네. 국가가 북한이 아니냐 이런 점들을 좀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에서는 북한을 콕 집어서 배후 국가로 찝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한 입장인데 북한과의 관계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예. 이제 북한과 무비자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북한과 엄청난 관계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단번에 북한을 적으로 돌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 눈이 있기 때문에 예. 말레이시아가 이제 정상 국가라면 마냥 북한의 편을 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말레이시아가 고민하는 것도 지금 말레이시아 뭐 이런 그 캄보디아 이 동남아 지역에 소위 그 정찰천국이나 225국에서 엄청나게 파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은 대남 공작을 위한 전초기지화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말레이 정부가 북한하고 촉을 진다면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남 공작의 그 라인들 전부 다 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겠냐. 예.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 이제 그 김정남 시신에서 독극물이 발견되게 되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그 김정남을 죽인 그 대남 공작 부서가 어디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 정찰 천국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정찰 천국은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그 노동당 산하에 있던 작전부나 35호실 이런 그 부서들을 통폐합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찰 천국원에 들어간 35호실이 이 군부 계통의 그 시스템하고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예. 상당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35호실이 최근에 떨어져 다시 나와서 예. 225국으로 다시 편입이 되면서 이 225국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남 공작을 주도하는 부서는 정찰 천국이 아니고 예. 225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원래 그 김정남을 보호했던 그 광관주라는 사람도 예. 225국의 국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정찰 천국은 이제 북한이 연막탄을 피우는 어떤 측면이 있고 네. 실제 공작은 225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25국은 이제 35호실 과거의 대외연락부를 다 총괄하는 부서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그 북한의 연막 전술에 우리가 실제 어떤 대남 부서를 찝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찰 총국이 아니라 이제 225국이라는 예. 다른 곳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 정찰 천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예. 뭐 천안함 폭침 같은 거, 예. 또 연평도 폭격을 했는데 이건 예. 군사적인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 뭐 이런 살해 그리고 이제 이런 공작들은 예. 군사 계통이 아닌 아주 치밀한 민간 계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35실에 또 많은 그 공작원들이 조금 불편해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김정은이 그 남한 대선에 맞춰서 대남 공작 부서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네. 그런 방침을 아마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225국이 굉장히 확대가 크게 되면서 예.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225국이 아마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직접적인 정보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이제 뭐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눈앞에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나 네.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인물이 왜 승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225 관련된 인물이 나중에 승진한 것으로 어떤 정보가 드러난다면 이게 북한이 한 소행과 어떤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뚜렷한 정목이 나오게 되면 예, 예. 이제 그 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 예. 다만 이제 225억이라는 것은 워낙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97년도인가요? 이한용 씨를 쏘고 간 공작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공작원이 대연락부 소속의 공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망명한 그 최정남 씨 부부를 포함해서 예, 예. 이런 분들이 증언에 따르면 그 이한용 씨를 쏘고 간 공작원의 실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5 공작원이었고 예. 아주 정교하게 훈련받은 이제 그런 이제 암살자였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에 간 다음에 네. 승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건 증거가 되겠죠.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나온 사건을 앞으로 알자면 예.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또 공작원들이 와야 또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정확한 배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배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김현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칼기가 폭파돼서 떨어졌는데 만약 김현희 씨와 그 동행자였던 남자를 예. 체포하지 못했다면 예.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의 키를 쥔 말레이 정부가 예.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체포 작전에 나서게 되면 예.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을 빠져나가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걸 잡아야 되고 예. 만약 잡게 된다면 그 실체가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 북한인들이 잡히지 않고 이제 북한으로 도주한다면 좀 미국에 빠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 DNA 제출하라고 네.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신 처리를 놓고 예, 예. 이제 북한하고 가족하고 중국이 지금 약간 그 밀당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시신을 인도받아서 북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 자체의 어떤 그 인물도 사실 부담스러운 데다가 네. 예. 그 사람이 암살돼 가지고 북한으로 온다? 이거는 김정은의 만행을 그냥 북한 내부에 알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고 오려고 한다고 해도 네. 일단은 고려항공항에 태야 되겠죠. 예. 그럼 고려항공항에 뭐 비행사도 있고 뭐 스튜디오스도 있고 예.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뭔가 시체가 아닌가 이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밀을 아무리 감추고 싶어 해도 비밀이 새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당국이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부인들을 사주해서 예. 시신을 인도받게 한 다음에 화장하는 방식으로 없애는. 부인들을요? 예. 그러니까 부인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만 예. 어쨌든 북한 정보당국의 감시망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인들이 앞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면 예. 북한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해가지고 지금 자꾸 이제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막으면서 예. 그 시신을 이제 아주 이제 화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예.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부인이 예. 거부하고 중국이 거부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그거 인도하게 되면 예. 북한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져가야 되겠죠. 응? 자기 자기 형인데 예, 예. 그 형의 시신을 갖다 놓고 그걸 불태우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아마 북한 당국이 모래를 쓴 게 예. 부인들을 꼬드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 시신 인도를 놓고 북한과 유가족들 사이에 지금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예. 상황을 지켜보고 말레이 당국에서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